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우책 변호사입니다. 어제 하루 참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미국 FRB 의장 벤 버냉키의 입을 주시한 하루였습니다. 막상 버냉키는 미 하원 청문회에서 양적 완화를 하반기에 축소하기 시작해서 내년 중반쯤 중단하는 게 적절하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자산 매입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의 2%까지 회복한다면 850억 달러 자산 매입이 유지된다고 해서 듣는 이들을 헛갈리게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 중이고 그 전쟁의 환경은 매일 급변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출발 새아침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막말이 정치판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이 이런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조경태 의원을 만나봅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힌 재탈북 부부에 대해 우리 대사관이 도움을 거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부에서 탈북자들이 재입국을 하는 실태와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태도 짚어봅니다. 역사 과목을 수능 필수로 하느냐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제와 오늘 찬반 입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부에서 수능 필수 과목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듣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는 뉴스 뒤집어보기, 오늘 또 변함없이 경향신문 유인경 선임기자와 함께합니다. 전우식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아주 시끄러웠던 두 뉴스부터 다시 짚어보죠.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압수수색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도 13곳을 추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모두 30곳에 이릅니다. 30곳이나 됩니까? 예. 이틀에 걸쳐서 한 거죠. 이런 속에서 검찰이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돈이 압수한 미술품을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단순 추징에서 이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검찰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예. 수사 범위도 차명계좌, 또 부동산 이런 그 차명재산 전반으로 넓힌 것으로 알려지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지금 수사팀도 상당히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번에 또 추가적인 형사처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돈을 다 받아내겠다. 예, 이런 확고한 검찰의 그 결심이 보이네요. 이 노량진 수물사고 실종자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면서요? 네. 이 강물 유입이 전날에 또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뉴스입니까? 예. 어제 오전 7시 52분께 시신 한 구를 수습을 했고요. 예. 오후에 추가로 다 발견을 했습니다. 모두 6구 수습을 했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서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고대 구로병원으로 옮겨진다 그러고요. 시신들은. 그리고 이런 속에서 그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고 하루 전날 오후 1시에도 갑자기 이 강물이 불어나서 출구로 유입이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예. 공사 현장 3m 정도가 침수가 됐다 그러고 이 내용을 시공사가 감리업체에 보고했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또 생환자가 한 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전기차를 몰던 박모 씨를 비롯해서 좀 여러 명이 더 있다. 이런 좀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실 규명이 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사고를 일부 감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또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말씀 많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2007년도 대화록을 국회의원 10명이 찾아가는데 못 찾았다, 없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좀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여야 열람위원들이 지난 15일하고 이제 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대통령 기록관 찾아서 예비 열람을 했는데 이걸 못 찾았다. 이런 얘기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오후 2시에 긴급회의를 연다 그럽니다. 열람단으로부터 경위 보고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이 대화록의 유실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파기 또는 별도 보관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놓고 벌써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실이라기보다 은폐 가능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폐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 만약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자행한 것이 드러난다면 이 파장이 엄청나겠죠.
예, 가장 궁금한 건 이 대화록이 없는데 국가기록원장이 그동안에 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왜 공개하느냐고 거부 반응을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그거 좀 이해가 안 가죠. 최소한 목록 정도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네. 목록을 보고 그런 대화록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보인 건데 막상 열람위원들 국회의원 10명이 찾아가니까 대화록이 없었다. 이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원래 감췄거나 아니면 MB 정부가 감췄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제3자가 감췄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감췄다. 어느 쪽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예. 상식적으로 좀 판단을 마치 내려야 미스테리 될것 영화를 보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 국정조사, 이 정상화 국민에 들어서고 있는데 서울대 교수들이 이번에 시국선을 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 숫자가 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 정문원 이철우 의원 또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이 이 특위위원직 이 제청 문제로 굉장히 좀 시끄러웠죠. 예. 새 위원을 이제 다 보임을 했고 오늘 오전에 이 국정조사 특위가 첫 전체 회의를 엽니다.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해서 기관 보고들 쭉 받고요. 8월 15일까지 29일 동안 청문회도 열고 또 국정원 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런 속에서 어제 서울대 교수 128명이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이라는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뭐 총학생회라든가 타 대학에서의 쭉 시국선언도 이어진 상태인데요. 어제 선언에서 그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유린됐음을 의미한다. 이러면서 이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 서울대학교 교수 중에서 128분은 최소한 128분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열린 이 개성공단 4차 실무회담은 결국 소득 없이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20분께까지 상당히 길게 회의가 이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4차 실무회담에서도 지난 회담하고 같은 주장만 서로 양측이 계속했다는 거죠. 합의서 채택이 실패를 했고 22일 날 다시 만나서 5차 실무회담을 열기로는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북측에서 반응이 오늘 나왔는데요. 남측은 공업지구 사태에 대한 책임과 일방적인 재발 방지 담보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제 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나섰네요. 예, 앞으로 또 5차 실무회담 언제 열립니까? 예, 22일 날 열리는데. 22일 날 열리는데. 그때도 합의가 이루어질지. 예. 참 미지수입니다. 뭐 결국은 6차, 7차 계속 간다는 얘기인데 이 북한이 의도하는 바가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뭐 빨리 일단 열고 보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예. 뭐 진위가 거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또 다른 진위가 있지 않은가.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네. 우려가 되네요. 이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어제 오후 늦게 나왔는데 네,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참 역사가 좀 깁니다. 이 얘기가.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작권 환수 요청해서 이제 합의를 했고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번 늦췄죠. 3년 7개월 지금 늦춘 상태인데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재연기 문제가 논의가 된 것 같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달 첫 회의를 미국 국방장관하고 회담에서 재연기를 정식 제안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국방부 측이 어제 오후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올해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 이런 것들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점검해 나가자 이렇게 미국 측에 제의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예, 이 한미 정상회담 지난 5월달 있었던 그 회담 정상 그 공동 발표문을 보면 그때 미국 오바마는 그 한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2015년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또 박 대통령은 조금 다른 표현을 썼죠. 그때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마 그 당시에 양국 정상이 이 전환 문제를 이미 일부 논의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사실은 예. 그 정상회담 직후에 그것이 논란이 좀 된 바가 있죠. 예, 그때 그렇습니다. 이미 합의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 예, 그렇군요. 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로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인 기초연금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고 어제 활동을 종료를 했습니다. 김상균 행복연금위원장이 어제 설명을 좀 했는데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기준
또는 인구 기준 하위 70%로 제한하는 쪽이 다수 의견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결국은 노인 인구 가운데 소득 하위인 70%에 주어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는 오히려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기초연금 도입을 지지하는 학자들이라든가 노동계 쪽에서는 지급 대상 점차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그 분위기고요. 역시 정부 쪽에서는 이게 또 이 재정 적자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축소하는 방향이 좀 찬성인 그런 그 상황이죠. 예.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CJ 비자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조금 있다가 10시에 하죠? 네, 그렇습니다. 10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롯데 CJ 이렇게 재벌을 지금 잡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수사 결과 발표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이른바 귀태 발언,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 귀태 발언에 이어서 이해찬 상임고문이 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었나? 이런 발언과 함께 박 대통령을 당신이라고 호칭했다 해서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 어제는 또 민주당 임내연 의원이 여기자들 앞에서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농담을 해서 무리를 빚었죠. 대선 이후 하락한 지지도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막말 논란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도움은 그냥 쪽박을 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조경태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조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당내의 막말 발언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데요. 도움은 그냥 쪽박을 깨뜨린다. 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가장 강한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문 하나 드리죠.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그야말로 새누리당하고 비교하면 반토막에 불과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의 여러 가지의 정책이나 비전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한 이름이 막말의 프레이드가 민주당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따라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지금 쪽박을 깨뜨린다. 이 표현한 분이 결국은 이해찬 상임고문이 쪽박을 깨뜨린다고 말씀하신 걸로 언론에서 표현들을 하던데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에 총선과 대선에 우리 민주당이 야권이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큰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대선에서의 패배의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이해찬 상임고문에 대한 대국민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런 점에서 말씀에 있어서 발언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그런 발언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상임고문이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에 이런 책임이 있다. 그분이 이미지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이해찬 총리는 총선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총선에 패배는 그때는 대처를 하지 않아서 그거까지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선 과정에서의 대선 전에 어떤 여러 가지 대국민적 이미지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는 당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막말 파문들이 이 김한길 대표를 사퇴시키기 위한 계산된 실수다. 이제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막말을 내놓으신 분들이 대부분 친노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는데,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강경파가 득세하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막말 플레이드는 결국 우리 국민 화합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대로의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 민주당이 어떤 고비마다 계속 막말 파문이라든가 이 설화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민주당에서 왜 이런 중대 국면마다 막말 파문이 터지는 걸까요? 저는 막말의 내용과 그 질을 살펴보면은 그 반인격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것은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만의 최고의 선이다, 최고로 옳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패권화된 우리 무리들이 우리끼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패권화된 그런 잔재적 의식이 남아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만과 독선, 이 패권화된 생각, 나만이 최고의 정의다, 이런 사고, 예, 그런 사고가 원인이다. 예,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민주당 내에서 그 지도부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마도 그런 질타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고 또 예. 어떤 그런 한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의 어떤 한계도 있거든요. 예. 저 나름대로 최고위원회에서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각 파들이 아마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예. 일사불란하게 어쨌든 움직이는 그런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단호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국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볼 것은 우리 조경태 의원은 정말 영남에서는 보기 드문 이 민주당 출신 3선 의원입니다. 아마 전례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예,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이 왜 영남이라든가 지금까지 강원이라든가 이런 데 그렇게 취약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예.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은 얼마든지 그러한 지역 구조도 깨트릴 수 있다, 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취약한 지역에 대한 배려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꾸준히 제시하고 내놓는다면은 국민적 지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에 자신은 보이지 않고, 그래, 대표는 보이지 않고 문재인 의원만 보인다, 이런 자조적인 말을 이제 했는데, 아마 막말 파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파로 보자면 친노계 의원들에서 나온 거고, 이 친노와 비노, 아직도 대립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각을 지면서 간다는 것이 상당히 좀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김한길 대표께서 많은 당원들과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대표가 되신 분입니다. 다만 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이번같이 막말 파문을 이런 그런 의원들을 대표가 불러서 경고하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개파주의를 지난번에 청산하자, 이 얘기는 후보들마다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과가 없습니까? 아마도 그 개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사고가 아직도 나만이 또는 우리끼리라는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나만 옳다, 우리만 옳다는 그런 어떤 그런 가치가 저는 그 가치는 좀 낡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파 세권화된 그런 가치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문재인 의원이 김한길 대표의 그 당원 중심주의,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 우리 조 의원님께서도 이 비판적인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당원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정당 정치를 저는 표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유분리를 따져가면서 표교산을 하면서 정당이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당원들에 대해서는 예우와 권리를 저는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홍익표 의원이 최초의 귀태 발언이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되자 이 김한길 대표가 아주 그 신속하게 대변인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했고, 그리고 홍 의원은 원내 대변인직을 이제 사임했는데, 이 지도부의 이런 대처가 참 빠르다는 그래서 보기 좋았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혹시 그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네, 저는 어쨌든 조기 수습을 하게 되어서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 역시 그때 당시 기태 발언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김한길 대표님께 제안을 했었습니다. 적극적인 그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중론을 받아들여서 빠르게 수습을 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찬 상임 고문이 그 대전에서 그 박 대통령 어떻게 죽었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석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은행은 국격이라고 해서 이 막말 파문에 대해서 이 비판적 자세를 보였는데, 이 박 대통령 반응에 대해서 우리 조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저는 대통령께서는 하실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북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또 많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경제 문제라든지 좀 더 큰 문제, 중대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국가 운영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 소속 그 35명 초선 의원이 이해찬 의원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이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박 대통령 그 죽음에 관련된 막말, 뭐 이런 걸 가지고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새누리당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징계안을 제출을 했다면은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예. 다만 국회의장이 지금 정당 당적을 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장을 무소속으로 이렇게 지위를 무소속으로 만든 이유는 국회를 좀 더 중립적으로 만들어라는 뜻도 있고, 국회의원들의 그 품위를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중립적 차원에서 이렇게 국회의장을 이렇게 선정을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의심될 때에는 그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이것은 국회의장이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막말들이 나오고 뭐 또 다른 이게 감정적인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민주당이 대선 불복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이정인 홍보수석이 불복을 할 것 같으면 확실히 밝혀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대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최근 대표께서도 분명히 대선 불복 운동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저 역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선 불복으로 끌어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그리고 동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를 올라서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여전히 20%가 채 되지 않거든요. 이 새누리당, 당 수준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절반 수준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러한 지지율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선과 총선에서의 그 패배에 대한 진정성 있는 그런 자세, 겸허한 자성의 목소리, 반성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나온 그런 막말 프레이드라든지 그리고 장애투쟁에 대한 얘기들, 대선 불복종에 대한 그런 주장 등이 모여서 지지율을 까먹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합리적인 평가를 해줄 만큼의 그런 성숙한 국민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믿고 두벅두벅 국민을 위한 그 민생 정치, 경제에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일자리 창출에 더 야당이 선도적으로 노력한다면은 지지율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당은 민생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답변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제야 세력들이 장외투쟁을 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 장외투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2000년도에 그 미국의 대선을 우리는 미국의 민주당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선에 미국의 2000년도에 대선에서의 민주당의 그 과감한 그런 패배의 인정 그리고 수용 그리고 겸허한 자세 여기서 지금의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는데 큰 토양이 되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민생을 챙기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를 챙기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다 화합하고 통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을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0분 5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김정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이어서 그런지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일단 경부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 기흥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7km 구간에서 길게 여파를 받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쪽으로는 남동 부근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기 때문에 역시 4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마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북단을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사고 차량은 모두 하위 차로로 옮겨진 상태지만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시속 20km 미만 정체를 보입니다. 그래도 이어지는 마포대로 교통 상황은 좋은 편이고요. 성산로는 연희나들목에서 연세대 쪽으로 통일로 홍은사거리에서 독립문 쪽으로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009년 8월 아내와 함께 탈북했던 김광호 씨는 작년 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난 1월 북한 퇴진에 나왔습니다. 사기와 협작 군무수수가 판치는 남조선에서 도저히 살 수 없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죠. 그 김씨 부부가 딸들 일가족을 데리고 다시 탈북해서 중국 연변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광주지검은 16일 다시 북한으로 가려 한 탈북자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올해 25살인 A씨는 정착지원금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에 결혼한 탈북 여성과도 파경을 맞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탈북자 손정훈 씨는 다문화 과정보다 못한 대우로 탈북자를 방치했다면서 재입국을 예고하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작년 말까지 재입국자는 9명인데 올 상반기만 7명에 이릅니다. 탈북자 우리 사회가 방치한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까? 북한 인권께서 모인 김희태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정착 탈북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최근 감수세를 보이고 있다던데요. 예, 현재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은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2009년에 2,900여 명 정도로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이고요. 예. 그 이후부터 점점 줄어들면서 작년에는 1,600여 명이 한국에 입국했고 올해는 1,500명 이하로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것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입국한 탈북자 수가 650명 정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탈북자가 줄어드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한국행 자체가 어려워진 겁니까? 아니면 그 북한에서 탈북 자체가 어려워진 겁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는 두 부류로 지금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중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예. 북한에서 바로 나와서 중국을 잠깐 머물고 바로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예. 북한을 통해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가 최근 7년간 40%에 이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최근에 그 국경 경비 강화로 인해서 북한에서부터 중국으로 탈출하는 과정이 어려워진 부분 때문에 이제 그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도 줄어들었고 예. 중국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나 중국인과 혼인을 통해서 그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은 이미 중국의 오랜 정착을 통해서 중국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올 사람들은 거의 다 왔고 지금은 그냥 중국에 체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인과 혼인을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도 탈북자로 대우를 받는단 말이죠? 예, 일단 그분들이 그 혼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매매혼이라든지 예. 인신매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으로 보지 않고 탈북자로 해서 자국민으로 바라보고. 예. 그 일부 언론에 보면 그 중국 내 한국 공관을 통한 어떤 그 탈북자, 이 공관 루터 이것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그 사실입니까? 예, 뭐 원래 공간 루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예. 공간으로 그냥 무작정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그 예전에 한국 공간에 탈북자들이 들어가면 대사관에서 돈을 뭐 몇 푼 쥐어주면서 그냥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 NGO 단체들이 2002년 3월 달에 북경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탈북자 25명을 진입하면서 그때 중국 외교당국이 한국 대사관에 먼저 탈북자의 신병을 인도를 해가라는 요청이 되면서 뭐 마지못해서 대사관에서 받은 형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2005년까지는 탈북자들이 대단히 많이 외국 공간, 외국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었고, 예. 2006년부터는 중국 당국이 검문 검색을 강화했고요, 외국 공간 주변에 사복 경찰까지 이제 배치를 하면서 많은 수의 탈북자가 체포되다 보니까 중국 주재 그 공간 루트를 뭐 이용하지 않고 동남아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됐고요. 예. 간혹 한국 공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최소 3년 이상 대사관에서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공간 루트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최근 1년 동안에는 중국 주재 우리나라 공간에 들어간 탈북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현재 탈북을 돕는 단체나 기관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는 한 50여 개 이르고 있는데요. 예. 주로 현장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뭐 소수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은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현장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브로커들도 많은 줄 아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을 받는 세 등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들어오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예, 일단은 뭐 저희 NGO 단체들이 지금 구출하는 실제 비용은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브로커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받아야 될 건데요. 예. 이 브로커들에 대한 비용이 줄어든 것은 이제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이동하냐는 건데 북한 내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태국의 방콕 이민국 수용소까지 간다면 그게 한 1000여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예. 또한 그 중국 내에서 그 방콕 이민국 수용소까지 움직이는 것은 뭐 300에서 500만 원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터 시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바로
그 방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가는 뭐 항공편을 이용했을 경우 이런 경우도 한 1,000만 원까지 이제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번에 김광호 씨 그 일가족이 재탈북을 했는데 이 김 국장이 베이징 총영사관에 도와달라고 직접 전화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당시에 베이징 총영사관에 전화를 할 때는 김광호 씨 일행인 줄은 몰랐습니다. 일반적인 탈북자로 생각하고 7월 8일 오후에 제가 전화를 한 건데요. 예, 그런데 정작 그 도움을 거절했다면서요? 거절하기보다는 좀 되게 소극적인 입장이었죠. 알아서 들어오라는 건데요. 예. 저희가 알아서 들어갈 수 있으면 뭐 도움 요청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뭐 저희들은 대단히 그 정부의 어떤 전향적인 그 어떤 정책이 바뀌었을 거로 바라봤던 게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강제 송환된 사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외교부에서 좀 더 진전된 탈북자 정책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어떤 비선 라인을 통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요청을 한 건데 전혀 그런 요청을 받지 못하고 예전과 똑같이 그냥 알아서 들어와라 뭐 이런 이야기만 들어서 대단히 저희는 미흡한 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영사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공간 바깥에서 그 탈북자들을 돕는 길은 없는 게 아닙니까? 예. 저 일본인 귀국자가 탈북해서 중국에 나왔을 때 저희가 일본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영사관에서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다른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고요. 그분하고 만나서 영사관 차량으로 그 탈북 동포를 인계하고 영사관에서 그분들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해서 일본으로 보낸 경험을 저희는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사관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특별히 국군포로 가족이나 국군포로가 왔을 때는 그 직접 영사관에서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탈북자는 자국민이 아니라는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이나 여러 정황을 통해서 또한 뭐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탈북자도 자국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영사관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저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이번에 그 김광호 씨 경우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그 정례 브리핑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 탈북 후 재입국하려 하다가 중국에 응유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보호를 하려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한번 탈북자로 들어오면 그 확실한 우리 국민으로 중국 정부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했는데 결국 중국이 보기에는 그 이중 국적자로 본다는 겁니다. 예, 그 보도를 보면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경우에 그 여러 가지 그 생활 근거지 이런 걸 보아서 북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인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요. 이 김광호 씨가 왜 한국을 떠나서 재입국을 했다고 합니까? 김광호 씨 자체 주장은 이제 북한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주기로 했던 뭐 브로커 비용 때문에 자기 집에 대한 차압이 걸렸고 이런 과정에서 그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고 특히 뭐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 대한 뭐 접촉 만남을 위해서 가게 됐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또 한국의 어떤 일부 단체들은 그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브로커에게 부탁을 했을 때 엄청난 비용이 많아지니까 직접 현지로 갔다가 거기서 회유와 납치가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장이 맞는지 저도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최근에 그 재입국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재입국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보다는 북한 당국의 회화 협박과 납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 이제 부적응인데 한국 사회 부적응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자활 의지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활 의지가 본인의 모든 것을 그 자기가 책임지기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과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어떤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한국 정부의 어떤 탈북자 정책에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요. 그 바로 정부 정책 바꿔야 하는 것 어떤 걸 바꿔야 합니까? 일단 정부 정책이 자활 의지를 꺾는
꽝용 정책은 영원한 하층민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탈북 난민 정책은 인센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더 플러스한 어떤 혜택을 주고 일하지 않으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식사, 숙식만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일자리가 갖게 되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요. 일자리가 없거나 직업이 없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 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본 인간적인 어떤 인지상정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정책을 바꿔라. 북한 인권 개선 모임 김희태 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출발사 지금 2부였고요. 8시 10분에 이어갑니다.